78세 할머니가 며느리와 20년 갈등 끝에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일부터 자녀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걸 다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때로는 감추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경자님의 사연입니다. 이경자님은 78세로 세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첫째 아들 내외, 둘째 딸 내외, 막내 아들까지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자님은 20년 동안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큰며느리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해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았고 사소한 일로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경자님은 항상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너 요리할 때 간이 너무 세다. 손주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한다. 집안일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경자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말하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은 큰며느리의 생일이었습니다. 이경자님은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니, 저는 미역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이경자님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정성껏 끓여줬는데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경자님은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며느리한테 미역국을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나? 그때부터 이경자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로 말하는 대신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의견을 감추고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도 엄마 의견이 어떠세요? 라고 자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경자님이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더 관심을 갖고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꼭 숨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숨겨야 자녀들이 진정한 내 편이 됩니다. 첫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내 모든 감정입니다. 박미숙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미숙님은 72세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늦게 들어와서 저녁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박미숙님은 속으로 답답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내가 간단하게 준비할게. 며느리는 어머니,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미숙님은 일이 바쁘면 그럴 수 있지라고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만약 박미숙님이 그 순간의 답답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다. 이런 말을 했다면 말입니다. 분명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나빠졌을 것입니다. 부모의 모든 감정을 자녀에게 다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억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감정은 표현하고 상처만 주는 감정은 조금 참아보는 것입니다. 김정숙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정숙님은 75세로 딸이 이혼을 했을 때의 일을 들려주셨습니다. 딸이 엄마, 나 이혼하기로 했어 라고 말했을 때 김정숙님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앞으로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숙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가 항상 내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 한마디가 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김정숙님이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내가 얼마나 창피하냐?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런 말들을 했다면 말입니다. 딸은 가장 힘든 순간에 엄마로부터 위로 대신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내 모든 걱정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모든 걱정을 다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때로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장명수님의 사연입니다. 장명수님은 70세로 아들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엄마, 나 사업해보려고 해라고 말했을 때 장명수님의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빚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가족들이 고생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장명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물론 속으로는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잠도 잘 안 오고 아들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아들에게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혼자 마음을 달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장명수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지 않고 믿어주셔서 정말 힘이 됐어요. 다른 집 부모님들은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자녀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던데 우리 엄마는 정말 다르셔. 만약 장명수님이 모든 걱정을 아들에게 쏟아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들은 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엄마의 걱정을 달래느라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순자님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이순자님은 73세로 딸이 아이 교육 때문에 고민이 많을 때의 일을 들려주셨습니다. 손주가 공부를 잘 안 해서 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순자님도 마음이 쓰였지만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아이들은 다 제 때가 있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만약 이순자님이 손주 공부가 걱정된다.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면 어떻게 하냐. 학원을 더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다 표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딸의 스트레스만 더 커졌을 것입니다. 부모의 걱정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모두 표현하는 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걱정을 혼자 사귀고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응원을 보내는 것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내 모든 의견입니다. 부모는 살아온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모든 의견을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영희님의 사연입니다. 최영희님은 74세로 며느리가 요리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양념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불은 이 정도로 해야 한다. 이런 재료를 넣으면 더 맛있다. 하지만 최영희님은 참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요리를 다 끝낸 후에 맛있게 잘 해놓았네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머니,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영희님이 모든 의견을 다 말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며느리가 먼저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정미경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미경님은 76세로 아들 내외가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이 재우는 시간이 너무 늦다. 간식을 너무 많이 준다. TV를 너무 많이 보여준다. 하지만 정미경님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습관을 보여주었습니다.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함께 산책도 하고 일찍 자는 습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들 내외가 정미경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이가 할머니랑 있을 때 정말 좋은 습관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미경님이 모든 의견을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네 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내 모든 아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자녀들에게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정자님의 사연입니다. 한정자님은 77세로 무릎이 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괜찮다, 나이가 들면 이런 게 있지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아플 때만 오늘은 무릎이 좀 아프네라고 살짝 표현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엄마가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시지라고 먼저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좋다는 약도 사다 드리고 따뜻한 찜질팩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만약 한정자님이 매일 무릎이 아프다, 걷기가 힘들다, 나이가 들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들도 처음에는 걱정해 주겠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김옥수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옥수님은 79세로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시면서 가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엄마는 괜찮다, 친구들도 많고 할 일도 많아서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외로울 때는 친구들과 만나거나 동네 복지관에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은 오히려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안심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엄마, 혹시 외로우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라고 먼저 관심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부모의 아픔을 자녀들이 모두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말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아픔까지 모두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5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내 모든 불만입니다. 살다 보면 자녀들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만을 모두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서명옥님의 사연입니다. 서명옥님은 75세로 아들이 명절에 자주 오지 않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왜 자주 안 오냐, 다른 집 아들들은 명절마다 온다더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올 때마다 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이 엄마가 항상 고마워하시니까 더 자주 가고 싶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서명옥님이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감사함을 표현하니까 아들이 더 자주 오게 된 것입니다. 조순이님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조순이님은 72세로 며느리가 집안일을 자주 도와주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만을 표현하는 대신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때마다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점점 더 많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을 인정해주고 감사함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6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내 모든 과거입니다. 부모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과거 이야기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금수님의 사연입니다. 이금수님은 78세로 젊은 시절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그 어려웠던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때도 재미있게 살았다, 어렵지만 행복했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어려운 시절에도 긍정적으로 사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엄마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금수님이 어려웠던 과거 이야기를 자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들이 엄마가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죄책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과거의 힘든 이야기보다는 그 속에서 배운 지혜나 긍정적인 면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내 모든 기대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그 기대를 모두 표현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박영자님의 사연입니다. 박영자님은 73세로 아들이 승진하기를 정말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승진 언제 되냐? 다른 사람들은 벌써 승진했다더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진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표현하는 것보다 현재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8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내 모든 비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비교를 표현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상처가 됩니다. 최순덕님의 사연입니다. 최순덕님은 74세로 딸이 다른 집 딸들보다 연락을 자주 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집 딸들은 매일 안부 전화를 한다더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이 전화할 때마다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점점 더 자주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하는 말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내 모든 서운함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서운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을 모두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영숙님의 사연입니다. 김영숙님은 76세로 아들이 어버이날에 오지 않아서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했을 때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서운해하지 않으시니까 더 죄송하다고 말하며 다음부터는 꼭 찾아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보다 이해해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10번째로 숨겨야 할 것은 내 모든 외로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자녀들에게 모두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정희님의 사연입니다. 안정희님은 77세로 혼자 지내시면서 가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외롭다, 심심하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생활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혼자서도 잘 지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을 표현하는 것보다 자립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에게 더 좋은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숨겨야 할 10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정, 걱정, 의견, 아픔, 불만, 과거, 기대, 비교, 서운함,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숨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때에는 표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잠시 참아보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이경자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경자님은 이런 지혜를 깨달은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며느리가 이경자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머니가 정말 좋아 보이세요. 전에는 말씀이 많으셔서 때로는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어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둘째,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변하신 것 같아요. 전에는 이것저것 많이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제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엄마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막내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걱정을 덜 하시니까 저도 더 편해져요. 그리고 엄마가 제 선택을 믿어주시니까 더 잘하고 싶어져요. 이경자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말하려고 했을 때는 자녀들이 멀어졌는데 적당히 감추고 참을 줄 알게 되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침묵의 힘입니다.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것이 솔직함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때로는 참고 때로는 감추는 것도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대로 꼭 표현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꼭 표현해야 할 것은 고마움입니다. 자녀들이 작은 일이라도 해줄 때마다 고맙다고 말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꼭 표현해야 할 것은 인정입니다. 자녀들이 잘하는 것을 보면 잘했다,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세요. 비판보다는 인정이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세 번째로 꼭 표현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너를 믿는다. 내가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표현하세요.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네 번째로 꼭 표현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표현이 더 소중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꼭 표현해야 할 것은 자랑스러움입니다. 자녀들이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말하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감출 것은 감추고 표현할 것은 표현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숨기면 무조건 내 편이 된다고 했는데 그 이것은 바로 내 약함입니다. 부모는 항상 강해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약한 모습을 완전히 숨기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말입니다. 강희수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강희수님은 79세로 혼자 계시면서 가끔 몸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 때 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오늘 좀 아픈데 시간 되면 한번 와줄 수 있겠니? 딸은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프시면 참지 마시고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강희수님이 평소의 작은 아픔까지 다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딸이 더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숨기는 것도 문제이고 모든 것을 다 표현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려서 정말 필요한 것만 표현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숨기고 언제 표현해야 할까요?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는 내 감정이나 걱정을 숨기고 위로와 응원을 표현하세요. 자녀들이 잘하고 있을 때는 인정과 칭찬을 표현하세요. 자녀들이 여유가 있을 때는 내 마음이나 상황을 자연스럽게 나누세요. 자녀들이 바쁠 때는 내 일은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위한 마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 부담이 될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도움이 된다면 표현하고 부담이 된다면 잠시 참아보세요. 마지막으로 한 분의 사연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정숙님의 사연입니다. 윤정숙님은 80세로 내 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윤정숙님은 젊은 시절부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기쁜 것도 슬픈 것도 화나는 것도 다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되면서 윤정숙님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내가 언제까지 자녀들과 이렇게 갈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참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엄마, 요즘 엄마가 많이 편해 보여요. 전에는 항상 뭔가 말씀하실 게 있어 보이셨는데 요즘은 여유로워 보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딸은 엄마랑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전에는 엄마 말씀에 대답하느라 바빴는데 요즘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엄마가 말씀을 덜 하시니까 오히려 엄마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돼요. 엄마가 뭔가 말씀하시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고 집중하게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막내딸은 엄마가 제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전에는 엄마 말씀이 많아서 제 이야기를 할 틈이 없었는데 요즘은 엄마한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라고 했습니다. 윤정숙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말을 많이 할 때는 자녀들이 듣기만 했는데 말을 줄이니까 자녀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갈등도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윤정숙님을 찾아오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윤정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어요. 사랑한다고 모든 걸 다 말해야 하는 건 아니구나. 때로는 참는 것도 감추는 것도 사랑이구나.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를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편하게 해주면 자녀들도 나를 편하게 해줍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면 자녀들도 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지 마세요. 모든 걱정을 다 말하지 마세요. 모든 의견을 다 주장하지 마세요. 모든 아픔을 다 호소하지 마세요. 모든 불만을 다 표현하지 마세요. 대신 감사함을 표현하세요. 인정과 칭찬을 해주세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사랑을 표현하세요. 자랑스럽다고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여러분의 진정한 편이 될 것입니다. 억지로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본은 자녀들을 독립적인 어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제 어른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훨씬 편해집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더 편해집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것들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더 편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더 자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린 자녀들에게 이것을 숨겨라. 그러면 무조건 내 편이 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합니다. 사랑도, 관심도, 조언도, 걱정도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지 않는 것이 더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할 기회를 주세요. 자녀들이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더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더 가까이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자녀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부모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조금 더 지혜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오늘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사랑을 현명하게 표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